네, 이번 주에 이벤트 하다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과 함께 오늘의 주식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순복 주임님의 종횡무진이 이쪽 저쪽 다양합니다. 수도꼭지잖아요. 틀면 나오는. 남희석 씨가 인정한 미모에서요? 네. 잘 봤어요. 네. 오늘 해외 증시를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뉴욕 증시가 연일 약세기 때문에 뭐 아시아 증시도 힘이 없습니다만 오늘 일본 증시는 그나마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중국이 그 상해 비증시가 장중에 아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7%대 급락을 나타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로는 이 상해 비지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지수를 국제판 상하이 뭐 거래소 이렇게 해서 비지수를 표방하는 이런 지수를 또 하나 만든다라는 이런 이슈로 지금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상해 종합지수도 오늘 1%를 넘게 하락을 한 이런 원인에는 중국의 주택 시장이 결국에는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더불어 이제 6월 달에 7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시장은 별로 좋지 않은데 결국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기조가 상해 지수의 중국 증시에 좀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요인이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 강세에 의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엔화가 달러 대비 반등하면서 이런 영향으로 일본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장 마감까지 상승과 하락을 오갔기 때문에 끝까지 보니까 결국 하락 마감이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만기를 예상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스프레드 가격이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의 예측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지나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뭐 남희석 씨가 뭐 칭찬한 미모 어쩌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방송을 찍을 때만 해도 수익이 나서 수익을 내줬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거죠. 이 마이너스 되면 안 이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시황이 되게 좋았으면 이 오히려 내일 금통위도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벤트 첫 번째 이벤트까지 이렇게 투자자분들을 많이 어렵게 했던 장이었기 때문에 내일도 굉장히 또 리스크가 이어질 것 같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번에 이 위칭데이는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이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사실 미국장이 반등만 했어도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 자체가 완만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장중에 플러스로도 돌아서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 힘으로 올라가기에는 글로벌 증시가 받쳐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얘기를 쭉 해볼까요? 예. 일단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볼게요. 베이직북이 오픈이 됐는데 경기가 안 좋다. 라는 이야기에다가 이 오펙이 증액 합의에 실패를 했는데 이 증액 합의 실패한 이유가 그러죠. 세계 경기가 지금 부진하다, 안 좋다.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뭐 부족할 것이다. 이런 이슈로 이제 증액에 실패를 했던 부분이 역시 글로벌 증시 이거 세계 증시 안 좋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8월에 부채 한도 상향과 함께 아마 이제는 뭔가 양적 완화를 하기보다는 재정 정책 쪽으로 미국은 움직이려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이슈를 가진 종목들을 제외하고 사실 전업종이 하락을 했거든요.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뭐 독일에서 태양광 보조금 축소 방안이 완화된다 그래서 OCI도 좀 올랐고요. 특징적인 건 오늘 핵심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 현대엠코와 합병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회 공시 요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현대건설이나 현대전자 그렇게 안 좋았을 때 내던졌던 그런 업종들을 다시 지금 현대그룹에서 다시 이렇게 주워 담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이닉스 인수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 삼성테크윈이 좀 비리가 이슈가 되면서 이건희 회장이 이거 비리 잡겠다. 그래서 이게 전 아마 그룹으로 퍼지면서 아마 삼성그룹도 재편이 좀 보일 것 같고요. 이렇게 장이 자동차, 화학주 이렇게 부재가 되는 모습 속에서 전 그룹이든지 수급이든지 이런 전 이 주체 자체가 하반
하반기를 준비하려는 모습이 지금 꾸준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자, 금통위 이슈보다는 다음 주에 좀 수급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한 거는 글쎄요,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나마 좀 무난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발키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돈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주도주가 없으니까 이 돈이 이제 정책으로 인해서 뭐 크라우딩 컴퓨팅, 뭐 LED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숨어 있는 테마주 업종들을 타서 끌어올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높게 사신 분들은 굉장히 속상하시겠지만 현금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 좀 수익 좀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움직이는 테마주 업종들을 잘 고르시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장이 올 것 같아요. 초보 투자자들은 분명히 또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워낙에 지금 주도주가 계속 좀 부재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속상한 건 그렇죠. 이 현대차나 이런 화학주를 높은 가격에 따라 샀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속상한 거고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주도주라고 전문가가 계속 외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렇게 새로운 테마 눌렸던 LED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과연 이거를 그래 한번 사볼까라고 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가 좀 염려되는 거죠. 국외에서는 경기 둔화, 뭐 경제 지표 잘 안 나오는 건 심한데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M&A니 하반기를 준비하느니 안팎의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오늘 어떻게 옵션 만기일을 파악을 하셨을까요? 예, 뭐 계속해서 그 옵션 만기일 파악보다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이제 120일 이평은 장중에는 무너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지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크리티컬 레벨에서의 시장의 그 힘겨루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주도주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와 그리고 화학, 정유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좋은 관점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보유 관점에서는 속이 많이 탈 수 있는 이런 레벨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런 와중에 오늘 뭐 이게 LED뿐만이 아니라 철강 이슈라던가 이렇게 계속해서 정책적 테마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런 테마주의 그 테마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테마가 많이 나왔던 이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의 김우신 부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황 먼저 포인트 잡아주실까요? 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였었죠. 만기에 대한 그런 시장 변동성 자체가 극수로 축소가 되면서 시장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아주 그냥 지루한 그런 장세가 오늘 하루 종일 좀 펼쳐진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6월달 들어서 시장이 단 하루도 못 오른 거 혹시 아시나요? 오늘이 이제 6월 9일인데 벌써. 네, 6월 1일부터 6월 1일날 0.05%, 6월 2일날 1.2%, 6월 3일날 0.03%, 7일이 0.65, 8일이 0.78, 오늘이 0.57. 하루도 안 빼놓고 내리긴 내렸거든요. 근데 내림폭을 보게 되면은 최고점 5월 달에 종가 대비해서 70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러면 70포인트라면은 한 2% 정도 내외, 2-3% 정도 내외의 아주 작은 등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6월달 들어서 급격하게 지금 6월 초순에 지금 낮아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이 안 좋은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내리긴 내렸지만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런 표면적인 그런 피부적인 그 감촉이 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부분은요. 시장이 좀 약세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 종목보다는 내린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리는 종목들이 더 많아서 좀 더 안 좋구나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다른 나라나 아니면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6월 증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6월 시장을 견조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제 뭐 저평가되어 있는 펀더멘탈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5월에 엿가락 늘어지듯이 지금 지수가 축축 늘어지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5월보다 6월이 더 나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게 있었는데 그분들의 지금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근데 그게 되게 애매했던 게요. 5월보다 6월이 낫다 이런 멘트보다는
6월이 주식을 사기 위한 최고의 기회다. 그런 의견 많았어요. 예, 지금도 뭐 유효하다라는 의견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론 이제 빠진다는 얘기죠. 동의하세요? 근데 그 의견에? 그런데 저는 오히려 7월 달에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뭐 기간 조정, 이런 좀 지루한 부분이니까 워낙 그동안 작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화학 이런 큰 테마들이 워낙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다시 이런 랠리를 보이기 위해서 쉬어가야 되는 구간인데 이거를 짧게 뭐 5월 달, 6월 달 한 달 기간이 아니라 한 두세 달 정도 길게 기간 조정을 잡아야지 진짜 연말까지 갈 수 있는 랠리를 보일 수 있는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7월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해서 부채 한도가 지금 8월 2일까지 일시적으로 연장이 된 상태인데 이 와중에 어제 이제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또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시장은 지금 글로벌 시장은 미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텐데요. 길면은 이제 8월 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정책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이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 뭐 6월 달까지냐, 뭐 7, 8월 달까지냐를 떠나서 뭐 공통적인 의견은 하반기에는 좀 나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뭐예요? 미국이 고용 부분만 잡는다 그러면 더블 딥이 아니라 뭐 일명 얘기하는 거 소프트 패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고용만 잡을 거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내가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어도 고용을 잡아서 미국을 부양시켜서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떠한 액션을 보일 거고요. 그 기간이 이제 그걸 결정하고 행하는 기간이 두세 달 정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럼 매수 타이밍이라던가 전략은 개인 투자자 각각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군요. 업종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아까 이순복 주인님께서 좀 주도주가 부재하고 좀 혼란스러운 업종 상황들에서 테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LED 충분합니까? 매매해보면 합니까? 그 왜 방송된 게 노출된 거를 스포일러라 그러나요? 예, 근데 제가 어제 남희석 씨랑 이제 녹화 방송을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남희석 씨가 뭔가 점쟁이 빤스를 훔쳐해봤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종목 교체를 하나 해보자라고 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LED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남희석 씨가 주식을 모르지만 그러니까 남희석 씨를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LED가 언제 올라갈 거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은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지금 정책과 맞물려서 이렇게 이슈를 보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쇼핑주 내일 이제 신세계가 재상장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유통주에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29일 날 하이마트도 상장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동안 우리가 차화정 이런 부분이 쉬어가는 동안에 이 틈새 시장에 대한 업종, 바이오까지 지금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하도 전문가들이 차화정 이랬지만 크게 좀 넓게 보면 굉장히 틈새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라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네. LED 쪽에서 골라드릴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뭐 유통, 뭐 내일 뭐 신세계의 이슈도 있고요. 지금 뭐 한 번쯤 기회로 틈새 시장을 노릴 만한. 그거는 우리 전소영 연구원의 얘기를 듣고 얘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의견 주세요. 네, 뭐 LED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LED로 조명을 계속 교체하는 이런 작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의 정책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고요. 이 LED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게 경제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나타나고는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테마로 부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시겠습니다만은 항상 이 주가가 이 사업성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계속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관점까지 접근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네, 우리가 계속 틈새 시장 얘기하면서 뭐 6월 달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되게 이제 궁금하고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4월 달이 끝나고 5월 달에 대부분 증권사 전문가분들이 5월 달에 증시가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주도주를 계속 더 사라고 외쳤는데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이 없는데 언제 무슨 6월 달에 주식이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좀만 더 뭐 사보자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종목을 못 고르는 이유가요. 내일 금통위 부분에서 저는 금리 인상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계속 올라온 테마들이 정책과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테마는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무엇보다도 보는 게 지금 회사 내의 부채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부채에 대한 현황을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채에 대한 현황 내지는 이런 수급을 좀 체크를 해서 제가 내일 좀 알려드릴게요. 예. 내일 또 금통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한번 관망을 해보고 내일 장 마감하면서 또 종목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랭킹 어차피 또 하잖아요. 네, 한번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 가운데 철강이 있습니다. 어제도 올랐어요. 근데 이슈가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이슈를 밟고 있네요. 철강주가. 예, 그러네요. 오늘은 그 세계, 19회 철의 날이라고 해서, 예, 이렇게 철강 산업 이제 종사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런 시상 같은 걸 하고 이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재정부가 직영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철의 날 해서 철강 산업 육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철강의 고급화를 위한 이런 방안입니다.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는데요. 철강 제품의 집중 R&D, 그리고 철강 산업 녹색화, 그리고 제품 특화라고 해서 고급강의 판매 비중을 증대를 해서 중국이라던가 일본의 차별화되는 이런 전략들을 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오늘 철강 업종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요. 이 철강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원론적인 이슈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중국의 수급 차질에 의한 가격 인상 가능성, 이제 수급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수급 이슈가 가장 크고 이런 것들에 오늘 이 철의 날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덧붙여진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네. 자, 주도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엇갈렸습니다. 화학은 약간 반등이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자동차, 조선 아주 급락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우신 부장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현대중공업까지 이 덩치가 큰 종목들이 난항을 겪고 있네요, 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하이닉스 채권단의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컨소시엄이 하이닉스를 인수해 줄 것을 원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공시를 통해서 좀 애매모호한 공시 답변을 냈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추후에 다시 답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약간의 그런 의문점이 좀 남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도주가 좀 하락했다라기보다는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차가 개별적인 하이닉스 인수에 대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대그룹 하게 되면은 일단 형태가 보면 중후장대한 산업의 선두권의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 중후장대한 산업에서 현대전자, 오랜만에 현대전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네요. 어쨌든 이제 하이닉스라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첨단 산업, 이 경박 단소한 산업을 하기에는 그동안의 어떤 경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뒤처진다기보다는 조금 좀 적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따라서 삼성하고 현대라고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우리나라 산업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경박 단소, 현대는 중후장대라는 그런 산업 양쪽을 지배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참 갈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지금 현재 표류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오너인 양 정회장님의 의중일 것 같은데요. 그분들께서 만약에 하이닉스 인수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인 의견을 내신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 인수가 현대중공업과 현대차의 어떤 시너지를 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정회장님께서 하이닉스 인수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만약에 내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너께서 확실히 선을 그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루머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라서 그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또 호재로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호각제를 구분하기보다는요, 그분들 오너 두 분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 그 의중 액션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어제 이수목 주임님께서 하이닉스 인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어제 그렇게 급락을 했으면 오늘 잠잠해질 만도 한데 이틀 동안에 현대중공업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이 얼추 한 4조.
굉장해요. 하이닉스를 인수할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정도의 하락이면 정말 말씀대로 인수를 좀 안 하겠다. 뭐 이게 일단락이 잘 된다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회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매수에 대한 기회인데 지금 김우시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두 오너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땐 그거죠. 왜 또 지금 와서 또 인수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주가를 출렁거리게 만들까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이미지 부분 자체가 지금 훼손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 현대중공업을 언제 다시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되는지도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럼 김우시 부장님 의견은 뭐 지금 당장 뭐 부정, 긍정이라는 의견을 주시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시죠? 좀 더 추이를 봐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주식을 사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사고 싶어하는 이 매력적인 가격대로 내려온 부분만은 좀 사실은 그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현대중공업을 좀 사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가격이 좀 내려왔으니까 단순한 논리입니다. 가격이 전일 한 3, 4일 전 대비 한 10%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 발당하기 전략 정도 뭐 한 조금만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이런 이슈들을 다 일단 무시하고 어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많이 좀 포트폴리오 채워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라면은 조금 그 오너분들의 그런 의중이 나올 때까지는 좀 매수를 좀 뒤로 미루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유와 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투자증권의 정재훈 대리에게 내일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참 그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도 매수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준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내일 듣고 오늘 올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기관들이 좀 관심을 갖고 외인들이 좀 팔고 있는데 어떻게 화학 정유는 차화정의 이 지금 주도의 역할을 계속 좀 해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주도주의 역할을 차화정이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지금 현재 뭐 주도주라고 섣불리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번쯤 이제 주도주의 개편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학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대체에너지의 부상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정유주의 상승 이렇게 오늘 단기적인 이슈는 이렇게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한 가지 이제 이벤트 있죠. 금융통합위원회 결정과 함께 그 전망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SS가 점검을 해봤어요. 국내 증권사부터 보겠습니다. 동결을 예상하는 증권사가 더 많습니다. 81%고요. 인상은 19%입니다. 국외 증권사입니다. 해외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인상이 좀 더 우세합니다. 58%, 동결이 42%, 비슷하집니다만 인상이 조금 우세하네요. 자, 인상 쪽을 얘기해준 한 분 또 있습니다. 이승목 지임님. 지난달에 증권사에서 예. 많은 증권사가 인상이라고 했는데 미역국 먹었잖아요. 이번에도 좀 틀릴 것 같은데요. 지금 핵심 이슈는 빚이 많이 늘어가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물가 상승의 문제가 된 과연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까. 자,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해도 욕먹고 인상을 해도 욕먹고 어차피 좀 욕먹을 상황에 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칼을 뽑아서 무언가를 절단을 해야 될 거라면 인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금통위에 대한 이벤트는 뭐 어차피 우리가 동결을 하든 인상을 하든 내일 단기 이슈로 끝날 것 같고요. 자, 내일 이제 그 기대하던 신세계가 이제 이마트와 분리가 돼서 재상장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롯데쇼핑이 굉장히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비롯해서 현대백화점에서 굉장히 유통주들이 좋은데요. 이렇게 내일은 아마 하루 종일 신세계 재상장에 대한 유통주들의 움직임이 하루 종일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틈새 시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종목들이 많으니까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게요. 전소연구원님. 네, 뭐 금통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그 물가 관련 대책 회의가 열립니다. 금통위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계속해서 물가 관련 대책 회의를 금통위와 같은 날에 여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시장의 논란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오늘 나왔던 그 재정부의 그린북에서는 지난달과는 다르게 경기에 대한 관점을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물가 관련 대책 회의에서 좀 물가를 잡기 위한
그리고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 관련된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외 증권사의 시각도 엇갈리는 만큼 SS 전문가의 의견도 약간씩 엇갈리네요. 김우신 부장님, 네.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금리 전망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중요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은행의 금통위 위원들이 아마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이 금리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핵심 키포인트로 자꾸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금리가 핵심 키포인트로 잡아가는 모습은요, 펀더멘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어떤 그 찾아내는 추적 단서로서 좀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평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의 흐름 자체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2070에서 2130 정도 사이에 지수 상단 하단 밴드는 이번 주에 설정해드렸던 그 지수 상단 하단 밴드는 그대로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함께 했는데요. 세 분의 전문가에게 오늘 밤에 좀 뉴욕 증시 전망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지력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계세요, 전소연 의원님? 예, 계속해서 다우지수가 계속 많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0포인트의 지지력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120일 이평이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의 가장 강한 심리선 중에 하나인 지금 12,000포인트의 지지력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버냉키라던가 이 정부 정책의 이불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1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미국 증시보다 내일 제가 계속 신세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작년 한 10월 달로 기억하는데 그때 현대건설 매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현대그룹주들이 이슈를 보였었고요. 연초에는 LG 계열사들이 좀 상승력이 좋았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저는 삼성물산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6월 달, 7월 달 기간 동안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성테크의 비리로 인해서 이걸 핑계로 인해서 삼성그룹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삼성종합화학의 상장도 좀 예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 신세계백화점도 등등 이 삼성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요. 최근 들어 삼성그룹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저 밑에 있지만 하반기에 우리도 이제 현대처럼 우리도 LG처럼 한번 우리가 1등인다라고 하면 무언가 액션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삼성그룹 주들의 움직임을 잘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의견 고맙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특집으로 SS 함께하는 거 아시죠? 별별 랭킹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 동양정금증권 강남프라임 지점의 김우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